오늘은 충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도록 해서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V라는 지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이 물체가 갖는 운동량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P는 mV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운동량 100하고 속도도 100하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속도에서 질량배만큼 구분하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돼? 운동량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충격을 받은 정도를 충격량이다라고 하는데, 자, 얘는 이렇게 이제 I라는 값은 보통 impulse라는 말이 충격량이라는 영어 말이거든. 그래서 기호를 I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가다 라지 P를 써서 표현해주는 충격량 표현도 있기는 해.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기호들은 저자들마다 상당히 좀 다르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자, 그래서 얘는 힘의 크기 더하기 자, 시간이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한편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가 있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이 F 곱하기 델타 T다라고 얘기했고 이 값이 바로 충격량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야기해줬고 그 다음에 충격량 그래프가 있었죠. 정해준 이유는 수업한 참 오래돼서 까먹었을까봐 힘의 크기가 있고 이쪽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힘의 크기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특별한 시각 사이에 이 그래프 아래 넓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충격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자, 힘의 크기가 만약에 실제 관계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F라는 녀석이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 역시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자, 충격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부분부족법을 이용해서 우리 적분까지 식을 유도해 봤었죠. 자, 그래서 얘는 인테그럴 T1에서 T2까지 F가 시간에 관한 함수이고 dt라고 했는데 적분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관계를 봤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 자, 직선 운동에서 그냥 표현해 보도록 할게. 1차 물리원에서 1차 운동을 주로 다루니까 얘는 F 곱하기 델타 T다. 이게 충격량이다 라고 해서 이런 관계를 봤었단 말이야. 만약에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가 더 컸죠. 그래서 권총이 대포나 소총보다 조금밖에 못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었고 요즘 만드는 자주포가 50km 넘게 나간다고. 50km면은 서울이 아니고 휴전선 근처에서 때리면은 거의 평양 근처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좀 되게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로라는 스포츠 운동에서의 동작들 이 팔로우스로 하는 것도 역시 시간을 길게 해서 뭘 해주는가 운동량 변화를 크게 가져가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또 우리 보통 안전과 관계된 얘기에서 자,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하다라고 할 때 힘의 크기는 힘이 작용한 시간에 반비례하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지? 공을 뒤로 받는 경우 또는 반대로 시간을 짧게 하는 끊어치기 유도 선수들, 납법 농구 선수들이 점프 위에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식과 관계에 있는 이야기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보는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기분이 좋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충돌 이야기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온 얘기는 원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마 다뤄주실 거예요. 여태까지 얘기들을 다뤄주셨으니까.
지금 1학년 전담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거든. 아가 선생님, 학교에서 제일 어린 선생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충돌과 관계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 부족 법칙에 대해서 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런 형태로 우리 지난번에 사실은 증명했어. 운동량의 교과서에서 요즘 분류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라고 정의를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충돌과 관계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있는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어요. 자, 이때 M2인 물체는 속력이 V2가 되고요. M1인 물체는 속력이 V1이라는 속력을 갖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 반드시 충돌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지? V1이라는 녀석이 V2보다 커야 합니다. 이게 서울대 입학문제에 조건으로 나온 적이 있어. 충돌하기 위한 조건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중간에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충돌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얘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지. 무슨 관계가 성립하지? 무슨 관계가 성립하죠?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하고 있어요. 자, 이 운동량 보존이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는 경우들이야. 오케이? 이 충격력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운동량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 자, 얘의 힘은 마이너스 F라고 하자. 자, 힘이 작용한 시간을 델타 T라고 할 때 충돌 후에 M2는 앞방향으로 힘을 받았죠. 자, M2는 앞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충돌 전보다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 커졌겠죠. 자, 충돌 후 사건을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많이 붙여줘. 또는 물리책에서는, 자, 일반 물리책이나 이런 데서는 U라는 표현도 많이 써줘. 충돌 후 사건을 U 또는 프라임을 되게 붙이는데, 일단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되게 프라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프라임으로 써드리려고 할게. 자, 한편 M1이라는 물체는 뒤로 힘을 받았지. 뒷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될까? 원래 값보다 작아졌겠지. 자, V1 프라임이야. 충돌 후에 속도 비교를 살펴보면 반드시 V2 프라임이 V1 프라임보다 커야 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충돌이 두 번 일어나지 않고 한 번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물체가 받는 충격력을 한번 충격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M1이 받는 충격양 I1이라는 녀석은 대박 많이 벗어나니? 네? 카메라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거기 안 더? 나오는 거 더?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아이온이 안 보여요. 여기? 거기? 네. 아이온이 안 보여? 아니다. 아니 잠시만. 얘가 안 보여? 조금만요. 여기? 조금만. 서기까지 보여요. 안해. 좀 폰이 유니비교가 카메라 위치가 너무 이쪽으로 잡아. 딴 선생님 여기다 놔야 되는데 중국에 빨리 23가 나와야지. 이걸로 찍는데 S10은 S10이 화질이 훨씬 더 좋거든. 근데 굳이 중국 폰을 산 이유가 있었어. 왜 그래? 싸서 아니, 용량이 커서 저장 용량이 커. 공간이 큰 게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이 S10도 20몇 분 단위로 끊겼어. 4기가, 3.99기가까지밖에 안 찍혀. 자동으로 다음 파일로 넘어가거든. 근데 이 새끼는 무식하게 100기가도 찍어줘. 100기가도 찍어줘. 그게 마음에 들어갖고 해줬는데 삼성도 지금 업그레이드 돼갖고 무제한 다 지키지. 새끼들 좀만 일찍 하지. 자, 근데 되게 나빠. 삼성 폰은 중간에 배터리가 끊어지면 자동 세이브 되거든. 중국 애들은 그냥 날린다.
좀 수보다 날리는 거 되게 많아. 쿨하다. 어? 쿨하다고? 중국 애들 쿨하진 않지. 요즘 춥다고는 하더라. 자, 그러면 충격량을 한번 그렇지구나. 충격량을 알아보도록 하자. I1을 마이너스 F라는 힘을 델타 T로 받겠지, 그죠? 델타 T동안 받게 돼. 그래서 M1의 운동량이 변화가 됩니다. M1의 나중 운동량은 뭐가 돼?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1 V1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자, 두 번째 I2를 이야기합니다. I2는 F 곱하기 델타 T 라고 하는데 얘는 M2 V2 프라임 마이너스 M2 V2라고 써줄 수가 있대. 그쵸? 이건 각각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식을 써주는 거예요. 자, 이 식 두 식을 더해보자. 자, 더하게 되면 충격량의 합은 뭐가 되지? 0이 돼버렸지. 그리고 나중 값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합이 돼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나타내줬죠. 자, 이때 프라임이 붙은 것은 사건 후, 충돌 후, 프라임이 안 붙으면 사건 전이거든. 그렇게 한번 묶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M1V1 더하기 M2V2라는 것은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대. 살펴보니까 얘는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이고 얘는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되겠지. 그래서 언제나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자, 그렇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말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좀 전에 힘을 주고받았다며. 그럼 내부 힘이냐? 둘의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그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야. 단 이런 경우는 또 성립돼. 외력이 작용하더라도 내부에서 생기는 코로나가 충격력이 엄청나게 클 때 외력보다 그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시켜. 예를 들어서 대폭탄을 쏴. 하늘에서 터져. 뭐지? 불꽃놀이잖아, 불꽃놀이. 터지는 순간에 중력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하나가 또 되게 재미난 게 어떤 한 녀석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전체 입자들이 같이 많이 펼쳐져 있겠지. 걔네들에 대한 질량 중심점의 운동은 똑같이 일어나. 예를 들어 포물선 곡선을 그리다가 중간에 터졌어. 그럼 이 녀석들 질량 중심을 다 합치면 포물선 곡 궤적을 따라가. 누군가가 땅에 멈춰서 정지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운동량,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이때 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상관없어. 물질 여러 개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들을 계라고 취급해 줄 수 있어. 자, 계의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좀 전에 배운 식 갖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녀석은 F 곱하기 델타 T라고 썼지, 그지? 자, 여기에서 만일 F가 0이라면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 외력이 F가 0이라면 델타 T도 뭐가 돼? 0이 돼버리는 거지. 즉 P가 일정하다라는 사실. 자,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이번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이들을 그냥 정신없이 쉬었더니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너희도 하루 공부 안 하면 막 되게 찌뿌둥하지. 그게 해야 돼. 지난 여름방학 때 학원에서 휴가가 있었어요. 제법 길어질 때. 근데 휴가 시작하고 첫 번째 날이고 첫 번째 날 아픈 거예요. 체온이 한 40도?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고 매일 콧구멍 수술했어. 근데 이제 목요일 날 학원이 다시 방학이 끝났거든. 목요일 아침까지 38도, 39도. 그래서 이거 진짜 뭐야? 코로나도 아니고 뭐지? PCR 해봐야 되나? 막 걱정하고 있다가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샤워부터 했어. 샤워하고 나왔고 출근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재보자 딱 쟀더니 36.5도. 왜 병이 왜 생겼게? 일하겠죠.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해서. 슬프다 그지? 일 안 해서. 아마 선생님이 학원 들어와갖고 그렇게 오래 쉬는 거 거의 처음일걸? 학원을 선생님 원래 한 군데서 안 하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많이 해갖고 나쁜 원장들이 휴가 일정을 다 다르게 잡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 알아? 나 안 오는 날 휴가 날짜를 잡아. 생각해보면 휴가가 없어. 휴가가 없어. 이제 9월 달에 9월 9일이나 보통 10월 달쯤에 애들 다 휴강시키고 혼자 여행 가. 자, 둘이 뇌물을 주고받는 거야? 지우개요. 뇌물을 지우개를 줬어? 2학년 선배 중에 지우라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지우개인데 자, 이용한 시험 그렇게 하면 괜찮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를 보시게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한 예부터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 첫 번째 예. 첫 번째 예는 이와 같은 예야.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자, 힘을 서로 주고받았잖아. 그 힘들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지?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자, 그럼 작용, 반작용 법칙이 어떤 경우에 성립되고 나타나는지 한번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에 엄청나게 큰 스케이트보드가 있어. 엄청 큰 스케이트보드가 있어. 자, 이 스케이트보드의 질량은 라지 m이고 이 위에 질량이 스몰 m인 성준이가 서 있다. 현재 전체 운동량이 합이 얼마지? 얼마야? 0이야. 속도가 없잖아. 자, 이때 자, 형준이가 지면에 대해서 V라는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V라는 속도로 달리기 시작해. 자, 이렇게 V라는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이 생겼죠. 근데 합이 0이 되네. 그럼 다른 물체에 대한 운동량도 또한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누구의 운동량이 생기지? 모두. 자, 스케이트보드의 운동량이 나올 거야. 얼마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할까? U라는 속도로 뒷방향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렇다면 처음 운동량은 0인데 나중 운동량은 mv 빼기 뒷방향이니까 빼기를 V를 알고줘서 라지 U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계속 플러스 쓰시는 선생님 계셔. 그럼 U는 마이너스 라지 M분의 스몰 MV가 돼버리겠지. 상관이 없어. 방향 정해놓고 쓰나.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방향을 정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시켜서 푸는 게 훨씬 나중에 더 간단하게 느껴질 거야.
따라서 이 수의 속력은 얼마나 되지? 라지 n분의 20mV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제가 있어. 그 예제는 어디에 나왔냐면 옛날에 이제 과학논술이 굉장히 많을 때 2대 입학 문제가 있어. 2대 입학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야. 되게 유명한데 이거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식 중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거든. 이는 mc 제곱이라는 식을 이걸 갖고 증명을 해줬어요. 왜? 적분을 이용해서 막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적분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역학적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서 사람들을 감탄시켰다라고 돼. 저거를 이렇게까지?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자. 라지 m이고 이 큰 화차라고 할게요. 화물 기착한 이 화차의 길이가 라지 m이고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하자. 여기에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뭐가 있어? 대포가 있어. 대포의 질량도 이 화차의 질량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자. 자, 이렇게 멈춰 있는 순간에서 포탄을 발사하게 되는 거야. 스몰 m인 포탄이 화차의 질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포탄이 v라는 속도로 발사되어졌다라고 해요. 단 중력의 효과를 무시하자. 중력을 고려하지 말게요. 자, 이때 첫 번째 질문. 포탄 발사 후 화차의 속력. 자, 포탄 발사 후 화차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처음에 0이었지. 근데 mv로 발사될 때 지면에 대한 속도로 발사됐다라고 할 때 마이너스 라지 m 이가 되지. 똑같은 문제야. 따라서 이 u는 얼마가 되지? 라지 m분의 스몰 mv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탄이 건너편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이야기해보자. 포탄이 건너편에 도달하는 시간을 얘기해볼게요.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더 편리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 개념으로 이걸 볼게. 이 물체는 뒤로 지금 화차가 이동을 할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포탄이 실제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의 거리가 되겠네. vt라는 거리가 되겠지. v라는 속도로 t 동안 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화차가 뒤로 이동했단 말이야. 얼마만큼? ut만큼 이동을 했지. 그렇다면 두 녀석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누구와 같아야 돼? 자, 이 전체 화차의 길이와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얘는 L이라는 값은 VT 더하기 UT야. 자, U 대신에 위의 값을 대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통분해서 직접 가보도록 하자. VT가 묶기가 되니까 라지 m분의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곱하기 VT가 되어버리겠지. 그쵸? 따라서 T는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라지 m 곱하기 v분의 l이 되거든. 그쵸? 자, 그래서 요만큼의 시간 동안 이동하였다라고. 그렇다면 화차가 이동한 거리. 자, 화차가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하면 x는 뭐라고 해? ut라고 하니까 얘는 뭐가 돼버리지? 라지 m분의 스몰 m 곱하기 얼마? vt가 돼버렸지. 자, 이 t 대신에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네. 라지 m분의 스몰 m 곱하기 v 곱하기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라지 m 곱하기 v분의 l이 되겠지. 따라서 v, m, m 지워지니까
얘가 실제 이동한 거리 스몰 n 더하기 n분의 스몰 n l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차가 이동한 거리 이거를 빛을 이용해서 빛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E는 MC 제곱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모형의 이해합니다. 너희들 혹시 문제 중에 물리 문제 막 공부하다 보면 셰페이드나 이런 데 보면 강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 강물에 배를 띄웠을 때 그 배 속력 계산하는지 그건 또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지 아니? 상대성 이론에 나중에 해줄 거야. 상대성 이론에 에테르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문제야. 되게 웃겨. 빛의 속력을 강물의 속력 그리고 에테르라는 매질의 속력으로 변화시켜서 그걸 갖고 똑같이 설명해 주면은 나중에 에테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왜 역학적 모형을 쓸까? 직관적에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여야 사람이 이해력이 더 좋아지거든.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막 상상하는 거는 어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실제로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들이 더 많거든.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전기전자 전공할 사람이 아마 3분의 1은 될 거야. 왜? 선생님은 전기전자를 굉장히 강추하거든. 진짜 취업 불패야. 지방학교 꼴찌인데도 삼성과 별채 들어오더라니까. 근데 특정 학교는 못 들어오더라. 선생님 입사 동기애들이 5,500명이었거든. 5,500명인데 그 중에 약 2,000여 명이 전기전자 전공이야. 선생님처럼 물리 전공하는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 근데 우리 중에 이런 애들이 있었지. 어떤 한 애가 있어. 이름 진짜 모르는 학교야. 관동대인가? 뭐 그렇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걔 전공이 전자과야. 전자공학. 붙어서 왔어 시험 봐서. 사람들이 걔더러 와 진짜 대단하다고 그랬어. 진짜 대단한 거야. 실제 시험 봐서 들어온 게 500명밖에 안 되거든. 500명 중 하나 낀 거야. 근데 더 대단한 학교가 있더라. 다른 학교들은 보통 이제 대학교 가보시면 취업 같은 걸 할 때 학과장 추천이라는 제도를 갖고 대학에 일반 회사에 들어가요. 학과로 추천장이 날라와. 써서 내면은 될 확률이 80% 이상 돼. 시험 봐서 하는 거는 확률 되게 적거든. 추천장이 와갖고 추천한 그걸 넣게 되면 그룹별로 거의 다 오니까 그 중에 하나는 다 돼. 무조건 돼, 100%. 근데 와 이런 애들이 있었어. 총장 추천으로 온 애들이 2명 있었어. 걔네들은 나중에 회사 가서 봤어. 회사 가서 걔네들은 어디서 연수 받았는지 모르겠어. 총장이 애지중지하는 애들 아니야. 총장 추천. 근데 얘네들이 광주에 있는 제2대, 제2대라고 하는 두 대학교 각각 그 해에 수석 졸업자들. 그래서 수석 졸업해갖고 되게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선생님 기수 애들하고 영어 시험을 봤어. 특히 선생님 기수 애들은 시험을 봐서 들어간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회사내 토플을 봤어. 사내 토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내 토플을 보면 여기까지지. 사내 토플을 보면 이 토플 시험이 보통 시험 봐갖고 들어온 애들이 그냥 보통 약 500점 근처가 돼. PPT로 603점이 최고 점수일 때야. 요즘 500점 정도 되면은 요즘 IBT로 보고 있지.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 해갖고 인터넷 통해서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IBT로 하면 이게 아마 105점? 105점에서 110점 사이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보통 이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두 친구 와 대박. 회사에 뭐 공고가 나다시피 했어. 이사카 직원이 다 얘기하고 다녔어. 와 쟤네들 총장 추천인데 영어 점수가 280점이야. 280점은 여러분들 지금 영어 나 영어 진짜 젬병이에요. 이 친구가 가서 당장 PPT 봐도 280점 넘게 돼.
리스닝 컴프레hen션 막 찍어. 안 들리지, 그지? 막 찍어. 리딩 컴프레hen션, 문장이 뭐 이래. 귀찮아서 막 찍어. 그럼 300점 정도. 잘 들어갔네. 대단한 게 왜 대단하냐면 답 사이로 바꾼 거거든. 이 반을 맞췄다는 뜻이 아니야. 얘는 수학에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있지. 그리고 퍼센트를 따져. 시험 응시 인원수에 대한 퍼센트를 따져. 그리고 몇 점부터 몇 점 사이가 대표 점수 몇 점으로 취급되거든. 그러니까 말이 603점이 최고 점수라고 하는데 603점 없어. 끝단이 없어 이건. 그리고 근데 대단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면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유학도 가야 되잖아. 학부로 유학 갈 사람은 진짜 영어 점수 좋아야 되고요. 영어 무지 잘해야 되고. 너네 선배들 중에 직접 유학 간 애들 몇 명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잠깐 얘기했던 가장 유학 먼저 간 애가 선생님 기억에는 7기의 제이라는 선배가 있어. 김제이. 그 친구는 어디로 갔냐면 칼텍으로 갔어.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갔고 어마무시한 대학교. 선생님 친구도 모대학교 교사하는 친구 칼텍 나왔거든. 근데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 학교. 미국 내에서. 걔가 아마 유학 직접 관에 처음일 거야. 학부 마치고 바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형목이도 학부 마치고 바로 가고 가끔가다 있어. 선배들 중에.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영어 무지 잘해야 돼. 무지 잘해야 돼.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작용 반작용이 작용하는 경우에 운동량 부분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충돌 문제에서 운동량 부분이 성립한대. 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운동량 부분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 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실제적인 문제 전부를 여기다 실어서 보여줄게. 질량이 m1이 물체가 있어. 이 물체는 지금 v1이라는 속도로 오고 있고 이쪽에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어. 자, 얘는 속도가 뭐가 된대? v2가 된대. 이때 반드시 v1이 v2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충돌이 일어났어. 힘을 주고받지. 자,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 변화가 생겼어. m2라는 녀석이 얼마의 속도로 가지? 처음보다 빨라진 v2'이라는 속도로 가고 이쪽에 m1이라는 물체는 어떤 속도로 가고 있지? v1이라는 속도, v1'이라는 속도도 느리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충돌 후에 반드시 v2'이 v1'보다 크다라고 했어. 이런 경우에 반드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했거든. 어떻게? m1 v1이라는 값 더하기 m2 v2라는 값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그런데 말이야. 이 식에서 미지수가 몇 개야? 4개. 2개야. 첫 번째 조건은 주어져 있고 충돌 후의 속도를 묻게 되거든. 그래서 두 속도를 구해야 돼. 이거 갖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한 개씩이 더 필요해. 보통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전개하는 방법도 있어. 이거는 우리 2학기 때 해줄게.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거든. 2학기 때 하기도 하고. 자, 얘는 그냥 쉬운 개념으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 2학기 때 이렇게 풀어도 돼. 자, 얘는 반발계수라는 걸 새로 정의해야 돼. 그래서 반발계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중간에 껴넣어보자. 반발계수를 2라는 기호로 많이 표현해주고 있어. 어떤 책은 이게 그리스 문자로 에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타라는 그리스 문자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책도 가끔 있어. n이 아니고 에타야. 에타. 뭐 같아?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다. 어저께 그 다리에서 누가 들어해서 불나가지고 신원 확인하는데 사람이 육아하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대. 다 타버려가지고.
반발계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반발계수 2는 얘는 가끔 서울에 수목을 관련 타던 길인데 둘이 왜 났대요? 트럭하고 버스하고 접촉 사고가 났나 봐. 그러고 있는데 그 트럭에서 그 트럭이 집게차 아니? 고물상 집게차? 네. 그 트럭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된 거야. 근데 그게 뭐 솟구쳐 올라가갖고 처음에 끌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끌고 그냥 천장으로 타고 올라갔지. 천장 재질이 아크릴이야. 아크릴. 불에 겁내 잘 타지. 얘가 녹는 점이 100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불 붙으면서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반발계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거는 물체가 서로 충돌했을 때 반발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야. 일반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예외도 있다는 얘기지. 그 예외는 가장 뒤쪽에 붙여서 한번 살펴볼게. 반발계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돌 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누가 크다라고 그랬지? 계속 강조해 준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V2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라고 해. 충돌로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야. 반발계수 양의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이것도 귀찮아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마이너스 1 to 2야. 원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뭘 생각해야 돼? 자, 얘는 누구야? 총알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타겟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래서 충돌 전에 총알의 속도 빼기 타겟의 속도 분의 충돌 후에 타겟을 앞서가고 있지? 타겟의 속도 빼기 총알의 속도라고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반발계수예요. 이 반발계수가 충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완전이란 말을 거의 안 쓰고 있어. 그냥 탄성 충돌이라고. 탄성 충돌이라고. 이 탄성 충돌이라는 것은 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는 어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 자, 2라는 값이 1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2라는 값을 1이라고 쓰는 용목적으로 우리는 완전 탄성 충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 당연히 운동량 보존되지고. 이 얘는 잠시 뒤에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충돌에서 자, 가장 대표적인 충돌이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르는 충돌이야. 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다.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 자, 이 경우에 반발계수는 1보다 작고 0보다 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비탄성 충돌이다. 세 번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거. 떡배는 그렇지요. 떡을 좋아하는구나. 선생님 떡 좋아하죠. 자,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야. 떡이 돼버리는 거야. 붙어버려. 박혀버리거나 붙어버려. 자,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최대야. 일반적인 문제에서 에너지 손실 분량만큼 뭘로 변화될까? 열 에너지로 변화해요. 우리 자연에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가장 쓸데없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의 중착점이 열 에너지야. 그래서 열 에너지로 소멸돼 가는 게 아니고 공간으로 퍼져가 버려. 열 에너지로 퍼져간 에너지는 다시 모아서 에너지화시키기가 불가능해. 이해해요?
한쪽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이 계속 이루어져서 결국에 여러 에너지도 손실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발 계수는 0이야. 0이라고? 0이면 얘가 0이기 위해서는 두 물체의 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떡이 되는 거지. 붙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반발 계수를 얘기했대. 그렇다면 저기 나타나는 이가 반발 계수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구나. V2라는 값이 숫자로 주어질 거야. 어떻게? 탄성 충돌이다, 비탄성 충돌이다, 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 값이 주어질 거야. 또는 문자로 2로 주어지는 경우가 생길 거야. 그러면 얘는 V1-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미지수 2개, 방정식 2개 풀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충돌들의 종류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별로 한번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풀어보자. 진짜 귀찮은 일이지만 해야 돼. 귀찮은 일이지만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자, 완전 탄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탄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반발 계수가 얼마인 충돌이야? 1인 충돌이야. 그럼 이미 구한 식값과 한번 자 정리해보자. 자, 얘는 M1V1 더하기 M2V2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2가 1이면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지? V1 마이너스 V2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쓴다. 이 풀이를 선생님 쫓아서 해주면 고맙겠어. 왜? 덜 복잡해지거든. 선생님 풀이하면 땡 풀어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먼저 누구를 구해볼까? V1 프라임부터 구해볼까? 그럼 얘를 소거시켜야 되겠지. 누구를 곱해줘? M2를 곱해줘. 내가 위에다 무슨 목적이 있겠다, 그치? 아래 공간도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래 공간도 활용할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소거하기 위해선 빼줘야 되겠지. 맞아요? 빼주면 얘는 이런 식이 되어버릴 거야. M1-M2 곱하기 V1 더하기 2배의 M2 곱하기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V1 프라임이라는 값은 V1 프라임은 M1 더하기 M2분의 M1 마이너스 M2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2 V2가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 V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곱해주지? M1을 곱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줘? 더해주자. 자, 이걸 더해주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2M1 V1 더하기 자, 쟤는 M2 마이너스 M1 곱하기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다. 따라서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1 쓰자.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1 M2 마이너스 M1 V2라는 값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얘는 외우기가 물론 외우자고 외우겠지만 외우기가 귀찮은 식이야. 그래서 전개하는 게 빨라. 그리고 다른 값을 구할 때는 처음부터 다른 값을 곱해서 소곱법으로 그냥 전개해주면 훨씬 빨라. 손에 익혀놓으면 이거 다 전개하는데 30초도 안 걸린다.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렇다면
자, 이 경우에서 몇몇 특별한 경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계산도 필요 없고 그냥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식을 활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완전 탄성 충돌에서 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두 물체의 질량이 같대요. 자, 그렇다면 V1'은 뭐가 되고 있지? M1 더하기 M2니까 2M이 되겠지. 맞아요? 2M이 되버릴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자가 뭐가 돼? M1 빼기 M2니까 0이지. 자, 이것분에 M1 더하기 M2니까 2M분의 2M2가 되니까 2M 곱하기 V1. 그럼 얘는 뭐가 돼? V2가 되네. 벌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 어니? 자, V2'이라는 녀석은 2M분의 2M 곱하기 V1 더하기 2M분의 0 곱하기 V2야. 그래서 얘는 V1이 됐대. 헉! 뭐가 됐지? 질량이 같은 물체가 탄성 충돌하게 되면 속도 교환이 생겨. 속도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말자. 그냥 말로 써주면 돼.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함으로 두 물체는 속도 교환이 일어난다. 라고 바로 계산 없이 써주면 엄청 편리하겠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가 자,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탄성 충돌의 경우. 자, 얘는 M1의 질량보다 M2가 어마무시하게 크겠지. 자, 그러면 자, 특히 벽은 정지했으니까 V2가 0이 되겠지. 그럼 충돌 후 공의 속도는 뭐가 될까? V1'이라는 녀석은 자,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곱하기 V1이 돼버렸지. 근데 M1이 M2에 비해서 무지 작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V1이 됐어. 같은 속도로 튕겨나온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 벽은 어떻게 될까? 벽은 아무 이상 없어야 되겠지. M1 더하기 M2분의 2M1 곱하기 V1이야. M2가 M1에 비해서 겁내 크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봐? 0이야. 0이라고 봐. 벽은 움직이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불쌍한 자기 애견 있는 사람이 있니? 나는 강아지 좋아. 자신 없어? 안 좋아? 그렇게? 집에는 강아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응? 선생님 강아지 한때는 엄청 좋아했는데 데리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거의 둘 다 끊었어. 먹는 것도 끊고 놀아주는 것도 끊고 요즘 고양이가 더 있고. 고양이 못 먹는데. 오. 먹물을 연관시키지 마. 왜 그러냐? 그러게. 아까 드신다고 해서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진짜. 근데 맛있긴 맛있어. 고양이가요? 강아지가. 난 고양이 안 먹어. 근데 고양이 먹는 사람은 봤어. 진짜요? 약으로. 아. 고양이가 이 허리가 되게 재미난 거 아니? 고양이를 하늘로 던지면 얘가 다리가 하늘을 향한 자세에서 허리를 돌려. 운동량 부존이라는 게 연관되죠. 허리를 돌리면서 나머지 허리를 돌리고 착지할 때 무릎을 관절을 이용해서 최대한 어때? 펼친 다음에 땅에 도달한 순간에 얘가 웅크려. 중지할 때까지 시간을 엄청 길게 가고 충격을 안 받아. 이 관절에 좋다 그래가지고 관절이 나쁜 사람들이 옛날에 고양이를 약으로 먹었어. 호랑이 됐다. 그거를 내가 눈앞에서 봤잖아. 그냥 갈아서 먹는 거야 아니면 생으로 쪄서 먹는 거야? 와서 나 애기스네. 구워서. 애기네 먹는데 엄청 놀래가지고 그때
고양이 생각해도 좀 무서운 동물이었거든 옛날에 나한테는. 길냥이도 무섭잖아, 그렇지? 덤벼들잖아. 근데 하루는 대학교 다닐 때가 대학 3학년 때인가 집에 막 가는데 선생님이 집에 오는 버스를 타려고 막 가는데 그 사이에 조그만 시장을 지나야 됐어. 근데 그때 막 소나기가 퍼붓는 거야. 그래갖고 그 가게 아저씨한테 양해를 얻고 아저씨 여기 그치대다가 서 있다 갈게요. 그래. 그래서 거기 서 있었어. 서 있는데 갑자기 뭐 시꺼먼 몽둥이가 뭐를 자꾸 건드리잖아. 딱 보는데 형태를 모르겠어 뭔지. 남의 물건이라 만져보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게 뭐지? 선생님 친구하고 둘이 야 추측 이게 뭘까? 에이 모르겠다. 근데 때마침 아저씨가 밖으로 잠깐 나오더라고. 비밀로 물어봐요. 아저씨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고양이 가죽 벗겨놓은 거래. 이걸 먹어요? 관절나쁜 사람들이 엄청 찾는데. 그래갖고 요즘 관절나쁜 호박은 먹잖아. 근데 그걸 먹었대요. 호박눈에도 혹시 몰라. 고양이 들어있어. 고양이 함량 0.2. 자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건 안 먹지. 자 선생님 아는 옛날에 어릴 때 아는 사람 집에는 매년 강아지를 3마리씩 줘요. 강아지 이름 매년 똑같아. 다른 강아지. 네?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아. 제가 초복이는 초복 나눴고 중복이는 중복 나눴고 말복이는 말복 나눴고 다시 강아지 싸우고. 이름이 다시 초복이 중복이 말복. 와. 잔인하다. 자 무섭다. 우리나라 개고기 많이 먹는다고 하지. 먹는 건 안 잔인한데 키우다는 건 먹는 거.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멍실하게 먹어. 베트남 가정집에 가면 대부분 냉장고에는 개고기 있대. 거의 1년 내내. 먹는 건 안 잔인한데. 중국 애들도 엄청나게 먹어. 공연히 우리나라 가면 개고기 먹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죽는 강아지 마리수가 약 지금은 아니나 확 줄었어. 지금은 옛날에 약 200만 마리래. 얘네들이 도살당하는 거야. 초복 때 약 100만 마리, 그리고 중복 말 때 나머지 100만 마리. 이렇게 소비하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뭘 오래 가지? 바캉스를 되게 오래 간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휴가가 여름휴가 되게 긴 거 아니? 짧아도 2주야. 짧아도 2주. 길면 한 달. 프랑스 애들은 거의 3개월 동안 바캉스를 즐깁니다. 파리에 사는 애가 바캉스 가려고 지중해 쪽으로 가야잖아. 강아지를 못 데리고 가잖아. 그래갖고 강아지를 집에다 놓고 간대요. 그 강아지는 3개월에 집에 오면 죽어 있잖아. 아니면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 밖에다 내놓고 간대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는데 옛날에는 파리 가면 건물 보고 와 보다 보면 개똥 그냥 박습니다. 그리고 파리 여행 갈 때 항상 주의할 게 땅을 보고 다니라고 그랬어. 똥이 있는지 없는지. 에펠탑 앞에도 똥이 어마무시하대. 그래갖고 에펠 와 하고 막 걷다가 그냥 똥창에 빠지는 거지. 근데 유기견이 돼서 바깥에서 굶어 죽는 개가 파리에서만 1년에 100만 마리래요. 우리나라가 잔혹하니 프랑스 사람이 잔혹하니? 프랑스 사람이 잔혹하지. 얘들은 그냥 맞아 죽잖아. 걔네들은 내내 굶어 죽잖아. 고통을 오래 가지 않니? 굶어 죽으면? 사람도 굶어봐. 대웅아 굶으면 어떻지? 쉽지 않네. 죽을 것 같지? 굶는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마지막 강아지 이야기가 나와서 슬픈 강아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강아지가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디에 가지? 가다 보니까 어디에 갔지? 정육점?
정육점에가? 나 좀 잡아주세요. 살신성인 유기견. 자, 가다 보니까 철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기차가 달려옵니다. 치는 거 아니에요? 기차가 달려와서 강아지와 충돌을 하게 돼요. 완전 환승 충돌입니다. 진짜. 자, 기차에서는 기관사 아저씨가 빠방거리겠지. 삥삥. 근데 강아지는 순간 얼음땡이 됩니다. 혹시 자기 교통사고나 본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 자리에 없어? 왜 없어? 한둘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없어. 이 자리에 없어? 당할 뻔한 적은 있는데 어? 될 뻔한 적은 있습니다. 선생님은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 날 뻔.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도 횡단보도를 학교 횡단보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진짜 4분의 1도 안 갔는데 신호가 바뀌어버린 거야. 밤중이라 위험하니까 되돌아오고 있었어. 되돌아오는데 어떤 새끼가 학교가 항상 서행이지. 그 다음날 갔더니 스키드마크가 100m가 넘게 찍혀있어. 티코가 처음 났을 때 그 티코야. 차가 나한테 달려오는데 빵 하고 달려오는데 얼음땡이 돼.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얼음땡이 되잖아. 아 저거 피하면 사는데 왜 하는데 진짜 안 피해줘. 딱 그 순간 얼음땡이 가만히 보고 있어. 드라마에서는 1분 동안 차가 달려. 나도 거의 한 2분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쭉 오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브레이크가 밟으면 차가 밑으로 앞쪽이 꺼진다. 뒤집어져? 영어를 큰일 났네. 이 가는데 이 차가 작으니까 엄청나게 떨려. 근데 티코야 프라이드야. 그래갖고 쭉 오더니 썼어. 진짜 요 앞에 다행이다. 나오더니 다친 데 없어요? 물어보는 게 정상이 욕하고 나오잖아. 한국 사람들 심리. 그 바로 뒤에 선생님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오. 근데 친구들이 과정을 봤잖아요. 18대 1. 140 이상으로 달렸어. 오. 140이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안 달려. 근데 참고로 제한 속도가 60km일 때야. 야 하는 순간에 친구들이 이 개새끼 잡아! 그랬더니 차 타고 도망갔어. 차 넣고 도망가. 차 타고 도망갔어. 근데 145 욕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타이어 반은 달았을 것 같아. 거의 반은 달았어. 다음날 봐봤다니까 친구하고 저 새끼의 속도를 추정해보자. 그래서 걸음수로 재니까 100m가 넘어. 물리학과는 100m가 넘어. 자기 옆에서 그리고 속도를 추정해보니까 140 이상. 미친 새끼야. 근데 옛날에 아스팔트가 좀 뿌렸지. 타이어가 엄청 달았을 거야. 새 차 같은데 아마 한 달도 못 썼을 것 같아 타이어. 그때 확 달아가지고. 좋은 데 썼습니다. 자, 아무튼 강아지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강아지는 얼음땡이 돼 버렸어요. 방해한다. 자, 강아지의 속도가 0이 돼요. 강아지의 사인을 밝혀봅시다. 자, 얘는 충돌 후속도 V1 프라임을 밝혀보는데, 자 어떻게 되지? M1 더하기 M2분의 M1 더하기 M2분의 뭐가 됩니까? M1 빼기 M2 곱하기 V1이야. 그럼 얘는 그냥 V1으로 가네? 기차의 속도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질량이 워낙 크니까. 반면에 강아지의 속력을 한번 볼까? 자,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내주지?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곱하기 V1이야. 기차의 속도 몇 배로 나타? 2배로 기차의 속력의 2배로 날아가는 거야. 시속 약 100km/h를 해. 시속 100km/h면 약 얼마 정도의 빠르게 갔냐면 30m/s보다 조금 작아. 정지했던 녀석이 엄청나게 짧은 순간에 60m/s가 됐대.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크게 일어났지. 뭐가 커? 충격력이 컸네. 그래서 충격력에 의해서 사망하셨습니다. 보통은 치어서 잘려서 죽는 것보다
부딪히는 순간 충격으로 바로 죽습니다. 날라가서 좀 터졌어. 아 진짜 강아지 참 이상해.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하고 빈말 사이에 미착길이 있었거든. 근데 다리를 이렇게 바퀴를 보면 막 지나가잖아.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니까 거기가 빈 공간처럼 보인단 말이야. 꼭 강아지들이 고르고 뛰어들어. 피. 그리고 선생님 눈에 꼴이 없는 게 되게 많아. 가라져가지고. 걔들도 엄청 눈이 좋은가 봐. 눈치 시력이 좋은가 봐. 그 사이로 빠져나가서 꼬리만 잘려. 우와. 대박이지. 네. 표준 궤도라 이게 한 1.2m 정도가 될 텐데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빨라. 대박. 빠져나가기 더 신기하다. 다리가 없는 것도 있어. 다리가 밟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애들이 있어. 그럼 주인이 와서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겨. 동네 아저씨들이 챙겨. 설마. 뜯어먹으려고. 먹을 수가 있나? 찢기잖아요. 흙바닥에 굴러고. 다 찢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 찢어 먹어. 들어오지는. 그 다리 그거 아니야. 다 찢어져. 쉽지 않네. 한다고? 뭐라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맛있겠다고? 궁금하다. 원래 개고기는 손으로 찢어줘야 맛있어. 칼로 자르는 맛이 없어. 자,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발 개수를 그냥 E라고 쓸게요. 그리고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M1V1 더하기 M2V2라는 값이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반발 개수가 2면 2 곱하기 V1 마이너스 2 곱하기 V2라는 값이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V1 프라임부터 구해보자. 그럼 얘를 수분해야 되겠지. 누구를 곱해주지? M2를 곱해줘. 방법 똑같아. M2를 곱해줘. 자, 이렇게 곱해서 빼줘보자. 뺍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어버리지? M1 마이너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자,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V2 M2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야. 따라서 V1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2 곱하기 M2 곱하기 V2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자, V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M1을 곱해보자. M1을 곱해서 더해보자. 더하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분의 V2 프라임이라고 쓰게 되지. 따라서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V2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냥 전개해주면 금세 풀려요. 요거를 또 더했다 뺐다 해서 다르게 쓰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옛날 하이팝에 표현된 식인데, 자, 얘는 V1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1이라는 속도보다 느려지지. 빼기 저걸 정리해주면 똑같이 나와.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 꼴로 나타내는 식이
나와. 전개하면 다른 방법으로 전개하면 여기서 전개법을 달리해서 정리하면 나와. 관심 있으면 해보시고 그냥 식 자체를 외워도 편리할 때 있고. 자, V2는 원래 속도보다 더 빨라지게 되지. 더하기야. 자, 얘는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빼기 V2다. 그래서 외우기 아주 쉬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야.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뜨기다. 비탄성 충돌 계산하는 문제 은근히 많은 편이야. 직접 넣어서 나온 문제 중에 은근히 많은 편. 여기서 숙제를 줄까? 숙제. 이걸 숙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야. 학교 내신으로도 나온 적 있고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쪽에 한쪽이 열려있는 상자가 있어. 얘는 라지 M이야. 이 길이가 L이라고 하자. 자, 이때 공이 V라는 속도로 들어갈 거야. 오케이? 자, 첫 번째 질문. 충돌 속도는? 얘는 정제에 있어서 반발계수 2야. 충돌 속도는 얼마가 될 것인가? 두 번째, 공이 상자 속에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세 번째, 그동안 상자가 이동한 거리. 빠져나올 때까지 상자가 이동한 거리. 자, 얼마가 될지를 계산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완전 비탄성 충돌, 떡이 되는 충돌이거든. 그 충돌과 나머지 운동량 보존이 붙이게 성립하는 경우 융합이 떡이 되는 충돌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초탄성 폭발이라는 게 있어. 초탄성 충돌이라고 해서 폭발의 경우는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반발계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반발계수를 이용해서 바닥에서 마룻바닥 위에서 공이 튀는 운동들을 볼 거야. 이 공이 튀는 운동도 운동량 보존이 포함된 경우에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야. 나중에 우리 통합과학 때문에 포물선 운동도 해야 되거든. 포물선 운동하고 운동량 보존이 잘 나와. 옛날에는 포물선 운동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 운동량 보존 많이 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운동량 보존 쪽 기프 문제는 다 통합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요? 어떠십니까? 그러면 마치게요.